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3도 등 9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등 19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완주군 의원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쓰거나 사용 내역들이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완주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수천 건의 내역 대부분은 간담회 식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간담회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완주군 의원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해당됩니다.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이 봉사단체 분들 간담회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휴일에는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휴일에 사용한 내역도 많습니다. 49만 5천 원의 결제 금액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시도도 많았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만 원 이상 줄 때는요, 출환자 명단을 붙여거든요. 해당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카드를 썼을 뿐인데 완주군 공무원들이 가짜 사용 내역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카드만 쓰지 카드 문자도 우리한테 안 와요. 이게 이제 직원한테 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직원들이 임의대로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던 거를. 환수 조치 요구에도 군의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검찰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기록된 단체 관계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검찰이 조만간 자신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 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은 감소했지만 서울소재대학은 늘어나 대학 간 격차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전북대의 신입생 입학 정원은 4,35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058명으로 3년 만에 296명이 줄었습니다. 각종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원 감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대학 경쟁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강제적 정원 감축입니다. 2023년까지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일주기에만 4만 명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27개 주요 대학의 입학 정원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원 내 인원을 늘리기 어렵게 되자 정원 외 인원을 늘려 전체 학생 수를 유지한 것입니다. 유학생과 재외국민 수험생에 해당하는 정원의 입학은 교육부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이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오히려 서울과 지방대 간의 격차만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선박용 기름을 빼돌리거나 이 기름으로 혼합유를 만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기름과 혼합유로 얻은 이익이 24억 원가량이나 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유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한 대의 유류 차량이 급유선 쪽으로 다가갑니다. 한 남성이 차량에서 호스를 내려 급유선과 연결한 뒤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이 기름은 새만금 공사 현장 준설선에 공급하기로 약속한 선박기름입니다. 하지만 트럭이 향한 곳은 전남 화순 등지의 농가와 정읍 등의 세탁소였습니다. 이 같은 준설선에서 사용돼야 할 해상용 벙커유가 육상용으로 불법 유통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 54살 최 모 씨와 직원들이 납품 요청을 받은 기름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운반한 뒤 남은 기름을 빼돌린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51만 리터의 기름을 빼돌려 2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무단으로 해상용 벙커유를 이용해 혼합유를 만든 뒤 이를 내다 팔아 2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상용 벙커유는 황성분이 육상 벙커유보다 13배나 많기 때문에 이들이 판 혼합유는 대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판매자들은 제조행위라든지 혼합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정유사에서 구입한 유종이 다른 해상용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섞어가지고 그 일반 상선들의 그 해상용 연료로서 판매를 하는 행위가 해경은 횡령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2곳과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신설될 전주시 혁신동의 행정구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덕진구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투표율도 43%로 비교적 높아 3년 반을 끌어온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혁신도시 주민들이 신설혁신동의 행정구로 덕진구를 선택했습니다. 주민 투표 결과 덕진구 57.1%로 완산구보다 14.3%포인트 많았습니다. 72%가 완산구를 선호했던 지난 8월 세대별 설문조사 때와는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혁신도시 내 인구가 많은 덕진구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늘고 인접한 만성지구 개발 기대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동 신설과 이에 따른 행정구 배치 논란은 선거구 조정과 영향력 등을 생각하는 정치권의 셈법이 서로 달라 3년 반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도 입법 예고 직전 전주시의회가 완산과 덕진으로 나뉘어 대립한 탓입니다. 이번 투표율은 43.7%, 지난 4월 전주의 도의원 보궐선거 18.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 등 정치권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시는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에 시의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제출될 안건을 심의해서 이제 가결을 해주신다면 인력 그리고 임시청사를 마련한 후에 내년 7월 정도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진구 전체 인구는 29만 명으로 완산구보다 7만 명 적습니다. 신설혁신동이 덕진구로 편입되면 인구 차이는 6만 3천 명으로 줄게 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 완공을 앞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낮은 분양률을 보이는 등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돌파구로 기업지원 특별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해 완공을 앞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입니다. 2014년 첫 삽을 뜬 뒤로 지금까지 외국 투자 기업 2곳을 포함해 모두 42곳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 업체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은 부지가 110필지에 이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제1사업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29%로 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분양률 저조는 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단계 사업의 분양 상황을 보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결국 발길을 돌린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승패가 달린 셈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자문위원단이 투자 기업의 재정 지원과 정책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사실은 관계기관에서 전부 공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입법 과정까지는 공청회와 부서별 조정 등 밟아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동부가 식품산업 중심지를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이번 주말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을 개편합니다. 오는 28일 장수군 뜸봉샘 생태관광지에서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의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이 오는 21일부터 개편됩니다. 전체 163개 노선에서 운행 시간이 조정되고 10개 노선에서 운행 구간이 바뀝니다. 또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 호출 서비스를 시행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이 정착되면 무료 환승제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호출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장수군에서 뜸봉샘 생태문화체험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뜸봉샘 생태관광지는 전북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곳으로 장수 마실길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익산시 우호도시인 일본 분고오노시의 카와노 후미토시 시장 일행이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정헌율 익산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백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전시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광장과 주변에서 열립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비빔밥 만들기 솜씨를 겨루는 우리집 비빔밥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13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관도 선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과 난동 피해 사건이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분석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최근 4년 동안 11건의 폭행과 난동이 발생해 의료인이나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따라 병원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 만큼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가 2023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고 AI 등 가축 질병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전라도는 기획조정실에 세계 잼버리 추진단을 만들고 농축수산식품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안에 저출산 등 인구정책 부서의 신설이 빠졌고 새로 만드는 동물방역과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 인원이 크게 적어 다음 달 전북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인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대해 취업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도가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 400여 명과 기업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 74%가 기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기업 86%가 신입사원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